임대차 보호법이 더 만만합니까? 실명법보다? 진짜로? 임대차 보호법 조금 난이도 있는 것이 57페이지 4번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밑줄. 그 중에서도 핵심은 넘기시면 양가로 2번 있죠? 별표. 효력 발생일 있죠? 거기에 시험 나오고. 5번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있죠? 그거는 개정법이 있다. 표를 밑에 날짜를 두 개 나눠놨죠? 맨 밑에 보면 2023년도 2월 21일 바뀌었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원래는 얼마였는데 1억 5천이었는데 1,500만 원씩 다 붙었다. 일정액은 얼마씩 붙었다. 500만 원씩 붙었다.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그 설명드리고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6번. 옆에 7번 한 개만 더 보충하시면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있죠?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아시죠? 2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 없이 제한 없는 것은 어떤 게 그걸 한 개 더 보충하시면 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에 중요한 게 밑에 하단에 주택 임차권의 존속 보장에서 3번에 계약의 갱신에서 묵시적 갱신이 있다. 하단에 4번 계약 갱신 요건 있죠. 그게 중요하고 주택과 상가는 여기까지 유사한데 상가 건물은 일단 넘겨보시라고 목차만 60페이지에 박스에 28번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경제생활하고 주택 임차인의 주거생활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 주거생활이 중요하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은 공통인데 지역별 보증금 제한 없이 전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뭐?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은 박스에 보증금 당이 월차인 곱하기 100을 합산한 금액이 9695437이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9695437. 그 금액 이하인가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그게 핵심이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에게 없는 것이 권리금 조항이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62페이지 6번 있죠. 박스 밑에 6번 체크하시고 방금 전에 9695437 이하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전체 규정이 다 적용돼요.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다 임차권 다 적용되는데 6번은 보증 금액이 초과한다. 그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1번 대항력 등 1번 밑줄 2번 계약갱신 요건 밑줄 맨 밑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밑줄 옆에 페이지 63페이지 하단에 차임연체의 해지 있죠. 그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그럼 거꾸로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하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그게 핵심이면 거기 다시 62페이지 6번 타이틀 밑에 X돼 있다. 6번 타이틀 밑에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X대 X 크게 하시라고. 최단기 존속 보장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 1년 미만이다. 1년으로 본다는 말은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차임증의 청구 100분의 5 초과하지 못한다. 그것도 적용이 없다. 그걸 거꾸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낫다. 자 여기 보시고 실명법보다 임대차 보호법이 더 만만하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판례 내용도 워낙 많고 특강인데 오늘 처음 아니야? 효과는 있다. 오늘 집에 계셔서 뭐 하실 건데? 오늘 집에 있으면 바로 기도 오고 자겠지? 아니면 뭐 오늘 집에 계시면 뭐 하실 거예요? 찌짐 디빈다고? 홀라 괜찮습니다. 그냥 침대 예방으로 좋다. 홀라 그래. 포카도 하십니까? 포카는 돈이 커가지고 포카 할 줄 압니까? 안다고 해? 다음에 한번 붙어있다. 옆에서 딜라하고 술만 넣으면 되겠다. 딜라 볼 줄 아나? 모르나? 딜라 배웠나? 제가 우리 친구들 그 명절 때 모이잖아요. 객지에서 돈 좀 벌었다 100만 원씩 넣어와. 판돈 크죠? 요즘에 600만 원 아니에요? 제가 딜라 봅니다. 딜라 봐가지고 싹 다 끌고 옵니다. 좀 가져가면 만 원짜리 수일 끌어가지고 갱갱 놓고 이렇게 다 해갖고 뒤에 한 100만 원 될 돈 해요. 이러면 야들이 불만 있을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뜯는다. 야 내가 가져갈 거가. 그럼 딴 소리 100만 원 해가 싹 가지고 나와봅니다. 그럼 이런 놈 한 30만 원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내 나와가지고 예? 딴 놈은 누가 있다. 내가 내만 다 가는 거지. 한번 그랬어요. 자, 임대차 보호법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 말은 등기는 가능하다. 임대인의 협력을 받으면 621조 등기 가능한데 등기가 잘 된다. 등기는 안 되니까 대항력이 없더라. 임대차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처럼 대항력권 갖춰라. 대항력권 갖추면 대항력 주겠다.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대항력권 갖춘 다음 날부터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대항요건은 제3자에게 공시 기능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매일에 공시한다.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부, 주택은 주민등록부다. 유형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유형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면 제대로 공시가 돼야 한다. 대항 요건을 제대로 갖춰라.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야 한다. 다가구는 지번까지,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가야 되겠죠?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준다 했다. 대항력 준다 했는데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넘었을 때 권리 분석은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할 때 무조건 손익관계 없이 소멸되는 거.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받은 게 있죠. 모든 저당권이라면 모든 저당권은 매각이 되면 낙찰되면 뭐? 소멸. 압류채권, 소멸. 가압류채권. 이건 목적이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다. 손익관계 없이 소멸되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법상 상가 건물임대차보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제3자인 낙찰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때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말은 뭐예요? 선순위다. 누구보다? 요게 기준이죠. 선순위 나오면 저당권 압류 가압류다. 선순위다. 법대로 표현하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내 권리가 니보다 선순위임을 주장한다 그 말이죠. 선순위니까 낙찰자는 인수해야 한다. 인수되는 권리자는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살 권리가 있다 그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다. 후순위니까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소멸되니까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춰도 소멸된다. 소멸되니까 살 권리가 있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그 말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니까 낙찰자한테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 인도 의무가 없으니까 낙찰자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서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살 권리가 있다. 인도 의무가 없다. 인도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 후순위 권리자는 소멸된다. 대항력이 없다. 살 권리가 없다. 낙찰자한테 인도해야 한다. 인도해야 하는데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의 한계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준다 했죠. 경매에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 대항 요건 갖춘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 비우고 나가라 그 말이죠. 나갈 때 보증돼준다. 이게 돈 있나? 네가 내줄 것도 아니고 내가 내줄 것도 아니고 인사 쓰지 말아야 해. 소멸이다 그 말은 인도하고 나가라 그 말은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없다 말은 비워줘라 살지 못하고 보증금 못 받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매물로 나가면 보증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어야 딴 데 가서 방한 거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택이면 시군구 출장소, 읍면 동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가서 뭘 받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상가 건물 어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요건에다가 한 개 더 갖췄죠. 그러면 주택이 상가 건물이 어디 넘어왔을 때 경매나 공매 넘어왔을 때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계약서에 찍히는 보증금액이 2억이다. 얼마? 2억 전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달라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우선 변제권은 우선 배당권 이렇게 읽으셔야 돼. 배당이라고 읽으셔야지 한 개는 안 틀린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이렇게 띄워요 앞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하면 뭐라고 생각하나? 우선 변제권 가졌네. 띄워놓고 끝에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을 때 읽기가 많잖아요. 그 중간에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다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주택 매매 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매매에서 배당이란 말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매매 계약이나 정여 계약은 대항 요건만 갖춰도 100% 대항력 행사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어디 넘어왔을 때 낙찰 대금 가지고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죠. 2억 원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해 주십시오 하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 배당을 읽으시면 경매 절차에서 행사하지 매매 계약에 배당이 있다. 상속에 정여 계약에 배당이 없죠. 왜냐하면 대항 요건만 갖춰도 상속인에게 매수인에게 수정자에게 100% 대항해서 산다는 겁니다. 나올 때 보증금 보장이 되니까 경매 넘었을 때.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권리 핵심은 뭐인가? 우선 변제권은 배당받는 권리다. 그러면 한 개의 주택이 상가 건물이 경매 넘었을 때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어서 이야기했겠어요? 없어서 이야기했겠어요? 이 바쁜 시절에 있어서 이야기했겠죠. 저당권의 권리 목적은 뭐예요? 부동산 담보 잡고 피담보, 채권 빌려준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다. 돈 안 주면 경매 신청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채권 정리하겠다. 그것이 저당권의 목적이야.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용익권이 끝났다.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끝나면 용익권 끝났죠. 남은 게 뭐예요?
전세금 받아내는 게 돈 받는 게 목적 아니야.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담보권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경매 신청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의 권리 핵심은 한 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겠죠. 3월 20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 언제? 3월 20일 우선 변제권 나오겠죠. 이게 주택이고 상가다 보니까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마다 임차인도 있다. 이 사람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 한 개의 부동산 주택 상가 건물 경매에서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요건 확정일자 가지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우선 변제권을 살겠다는 권리가 아니고 배당받고 정리하겠다는 권리이면 누가 먼저 배당받을래? 이게 핵심이라고. 그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등기일자 보면 나오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만 정확하게 날짜 계산되면 된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무조건 뭐는 갖추어라. 그러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상가건물은 사업자 등록 신청 인도인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대항 요건을 3월 20일 갖췄다. 확정일자를 3월 19일 날 받았다. 먼저. 또는 같은 날 3월 20일 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말로 만들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받거나 대항 요건을 갖춘 날 확정일자 받은 경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될 것인가? 1. 3월 20일 2. 3월 21일 일단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겠다 할 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 요건만 갖춘 단체에서는 안정이 되고 있어 지금? 안 되지. 다음날 대항력이 나와야 소유자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살고 나오겠다 그 말 아니야. 일단 뭐가 발생되는 거 보고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 보고 요건을 갖췄다면 우선 변제권 같이 주겠다 그런 취지요.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췄을 뿐이지 이게 여기 3월 20일 날 대항력 있나요?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소위 뭐가 발생될 때 대항력이 나올 때 똑같이 뭘 주겠다고?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 대항 요건 3월 20일 확정일자 3월 30일 언제 우선 변제권? 3월 20일 대항 요건 확정일자 3월 30일 언제 우선 변제권? (3월 21일은)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뭐 우선 변제권 주지 뭐 야가 뭐 만능이요 지금? 3월 21일 날 대항력은 나오고 있다. 그럼 뭐만 갖추면 돼 여기는? 확정일자 받은 날 바로 줘도 관계없다는 거야. 여기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봐야 대항력이 없으니까 여기 확정일자 같은 날 받아봐야 아직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때는 대항력 나올 때 같이 주고 대항력권 갖추고 후에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은 이미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뭐만 갖추면 확정일자 받은 날 줘도 관계없다는 거야. 이건 시험 안 나오고 요거 시험 나와요. 대항력권을 갖추기 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우선 변제권 언제? 대항력권 갖춘 다음 날 뭐가 발생될 때? 대항요건을 갖춘 날 같은 날에 확정일자 받아도 언제?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뭐가 발생되는 시점에 대항력이 나올 때 갖추고 우선 변제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 며칠? 3월 20일. 임차인의 대항요건 며칠? 3월 20일. 뭐하고 뭐가 같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와 임차인의 대항요건 갖춘 날짜 같으면 1.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한다. 그죠? 왜냐하면 3월 20일 우선 변제권, 여기는 3월 21일. 그러면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후순위면 임차권은 뭐? 소멸됩니다. 임차권이 소멸되니까 임차인은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그렇게 묻는다고. 이 우선 변제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 방금 체크하신 그걸 꼭 우선 변제권 그 페이지 옆에 효력 발생이 있죠. 그걸 별표해서 꼭 이해하시라고. 일단 우선 변제권 취득하려면 일단 뭐가 발생되는 거 보고 대항력 나오는 거 보고 같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대항력이 아직 안 나오면 우선 변제권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은 2억 6,500 이하이면 있죠. 금액 있죠. 그거 암기하시는 게 나중 7, 8월 달인데 금액 맞추시려면 소액 대항 요건을 갖췄다.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이면 전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대항 요건 갖춘 전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 임차인 중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에서 1억 6,500 이하이면 전체 20억짜리 임차인도 있다. 전체 다 보호 대상인데 뭐만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추면 약자 중에 더 약자다.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을 부르고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넘어갔다. 이 사람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다른 권리자보다도 소액 보증금 1억 6,500 중에서 얼마? 5,500만 원만큼은 보증 금액 중 일정액만큼은 요만큼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줘야 박한칸 구할돈을 줘야 비난 맞겠다 그 말이죠. 이게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수업 시간에 최우선 변제권이 해요. 그러면 다 대항 요건은 다 필요하다. 대항 요건은 다 필요하죠. 대항 요건을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신청받고 요건이 갖춰지면 경매 신청에 따라서 타당하면 경매해보자 개시 결정하죠. 개시 결정되면 경매해보자 그 말 아니야? 법원이 개시 결정한 것은 등기부에 공시가 된다 안 된다? 의지가 안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서는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들어왔죠. 이때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의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 이때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겠나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일정액을 먼저 받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불측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반드시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대항 요건을 갖춰야 최우선 변제권 준다.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와 관계 남나요? 없이 항상 자기보다 요건을 갖춘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기 때문에 이런 요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위에 대항 요건을 확정일자 받았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아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확정일자 대항 요건은 언제든지 줘도 관계없는데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은 반드시 언제까지 갖춰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돼. 그거 시험 나와요. 네? 책에 보입니까? 62페이지 그 색칠 해놨죠. 색칠 아니고 글씨체 장애 해놨죠. 5번에 아니다 65페이지가 아니고 58페이지도 있고 뒤에도 있겠죠. 62페이지에도 상가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으시네. 그냥 제 혼자 괜히 감지는 같다. 좀 그렇다. 소리가 엄청 크겠다. 잘 들어가고 있어요. 딱 뭐하고 있어. 들어가 안 들어도록 잘 막고 있어. 저 약국에 가면 잘 막히는 게 있거든요. 왜 솜씨를 중공업지 저기 왜 솜씨한테 뛰는 게 있어요. 오렌지 색깔 있어요. 공부할 때 그거 끼고 하시면 돼요. 시험 칠 때도 그거 끼고 하시면 좋아. 옆에서 다리를 달달달 떨거나 불안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시험장 가면 볼펜을 이렇게 딱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 두드리면 그거 좀 조용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거 딱 끼고 하는 거지. 안 하면 모르나? 양기 받나? 약국에 가지고 이거 소음 막는 거 한 개 달라면 그게 한 2,500원,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자, 임차권 등기부터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 임차권이 종료가 되었다. 기간이 만료되었죠. 기간 만료되면 동시에 이행하면 된다. 임차인이 이사갈 것 같으면 인도하고 보증받아 나가면 되죠.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종료가 됐는데 보증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안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세 가지가 있다.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존속한다는 말은 임차권의 내용이 사용 수익이 주 내용이죠. 끝나면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가 임차권이야. 안 주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 그러면 임차권을 주장해서 계속 산다. 차임은 지불한다. 남의 집이요. 차임은 지불해. 이렇게 시험 나왔고. 소송 제기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다. 주인하고 틀어지면 소송 제기해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소송 가액 관계없이 보증금액 관계없이 소액 사건 신판법 민법 체계도 나오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10억이다. 원래 소액 사건이 2천만 원 이하짜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소액 사건 신판법이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가액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요? 소액 사건 신판법에 따라 2주 안에 이렇게 판결해준다는 거야. 누구는 누구에게 보증금 얼마 지급하라 이렇게. 소액 사건 심판법은 처음 들어보신다. 시험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겠죠. 민법적인 이야기 안 하신단 말이네. 시험 안 나온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판결이 임대인의 임차인의 보증금 2억이면 2억은 지급하라 판결 나왔죠. 이거 누가 인정한 문서다. 법원이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 가지고 임대인 소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자죠. 채무자 일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해서 경매에서 법원이 주는 판결문을 집행 권론이라 불러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문서. 이거 가지고 경매 신청해서 낙찰자 넣으면 배당받고 정리하겠다 그 말이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이사는 가야 되겠다. 그냥 나가면 된다. 대항 요건 깨지면 일체 보호가 안 되니까 등기를 하고 나가자. 원칙은 임차권 등기는 621조에 따라서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거 원칙인데 지금은 임대인지가 해야 할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등기하고 나갈 목적이니까 임대인 협력 관계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주택, 상가, 건물 소지 위반을 법행한다. 가서 내 임대차 계약한 임차권 사정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가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 말이 맞으면 등기소에다가 내 임차권을 등기부 1부에다가 임차권을 등기하라고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명령 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다. 그럼 요건을 따질 줄 아셔야 되겠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요. 보증받지 못할 때만. 그러면 임대차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이사갈 필요가 있으면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협력관계 없이 단독으로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등기명령을 받은 등기소에서 등기물부에 임차권 등기하라 그 말이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다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는 대항력권이다. 기본 대항력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건 안 묻는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었다. 대항력 취득한다고 이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는 대항력권이기 때문에. 등기만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권에서 원칙은 대항력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두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었다. 대항력만 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지금 임차인 만약 A가 등기한 목적이 뭐예요? 여기 살 목적이다, 이사할 목적이다. 여기 이사 나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 집이 비었다 지금.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넘어갈 수 있다. 낙찰자 나오겠죠. 그럼 2억 원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 나온 A가 낙찰자한테 뭐라고 전화해요? 네 알겠지만 내 임차권 등기하는 거 보고 왔지. 내한테 2억 원 받을 거 있다. 이렇게 한다면 초정한다는 거야. 대항한단 말이야. 낙찰자 응 알았다 하고 보증금 안 내주면 이사 나간 야가 보증금을 해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를 두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등기가 격려되면 이사 나갔다가 후에 그 집이 경매 넘었을 때 낙찰자한테 기댈 필요 없이 우선 변제권을 주면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받으면 보증금이 회수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었다. 뭐 취득한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취득합니다.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 이 권리가 빠르죠. 등기 후에도 종전의 권리는 유지가 됩니다. 등기가 되었죠. 이사 나와도 된다. 이사 나왔죠. 집이 비었다.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새로 임차인 들어왔죠. 새로 임차인이 대항력권하고 소액 임차인이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이다. 경매 넘어갈 수 있나 없나요?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원칙은 대항력권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 주는 건 원칙이죠. 근데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시험 잘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하고 나간 선순위 임차인도 살아있다 이까지 살아있는데 보증금 이용 못 받았죠. 그 집에 같은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다. 최우선 면적은 줘버리면 야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아간다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 침해하는 것이 최우선 면적을 맞아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춘 것이 맞는데 그 등기가 그 주택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나오면 등기하고 나간 사람도 못 받고 나갔네 이거 생각하시면 등기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되면서 최우선 면적을 줘버리면 등기하고 나간 보증금 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등기가 격려된 이후 임차인이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어도 최우선 면적은 없다. 누구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그럼 선순위 권리자 침해할 이 사람 침해할 경우가 없으면 줘도 되네. 확증일자 받았다. 우선 면제권을 줘도 된다. 우선 면제권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만 먼저 갔지 야보다 먼저 받을 일이 없다. 선순위 권리자 침해할 경우가 주니까 다시 대항요건하고 확증일자 갖춘 사람은 선순위 권리자와 전혀 관계없죠. 언제든지 줘도 된다. 그래서 등기가 격려된 이후 임차인 나오면 소액 임차인 나오면 최우선 면제권은 누구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안 주지만 대항요건 확증일자 갖췄습니다 나오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할 경우가 없으니까 확증일자 받은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임선정 선생이 좋아해요. 임선정 선생이 6월달에 낸다 이걸 6월달이면 아직 시간이 하세월이다. 기억이 안 난다. 그죠? 그 선생마다 스타일이 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에 임차권 등기에서 마지막에 그럼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나갔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화해야 되겠죠. 왜냐면 임차권 등기해놓고 나가니까 우리 딸님이 시집 보내려고 담보대출 받으려 보니까 선순위 등기해놓고는 대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화하겠죠. 보증금 받고 싶으면 내 건물에 대한 등기부터 말소시켜라. 임차인이 뭐라 했어요? 뭐 하겠어요? 좋은 소리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안 해 또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보증금 안 내줘서 내 등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내 계좌번호에 보증금부터 넣어라. 보증금 틀어놓은 거 보고 등기 말소시킬게. 누구 말이 맞아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된다. 선이행. 보증금부터 넣어라. 여기 맞다고요? 등기 말소 의무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먼저 이행. 거기 임차권 등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기초부터 종료가 돼야 됩니다. 등기가 격려되면 우선 면제권 시작합니다. 이사 나가도 종전의 권리 유지됩니다. 등기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최우선 면제권은 없다. 확증일자 받은 우선 면제권 준다. 보증금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갱신 요구권.
정확하게 권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민법 판례가 언제입니까? 민법 판례 특강 하시죠?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권리 우선 변제권이 언제 행사하고 최우선 변제권 내이고 이거 임차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기에 관한 판례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다는 겁니다. 그 우선 변제권 대충 해놓고 판례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민법의 일이 거짓말이 뭐예요? 총칙은 모르는데 강론은 쉽다? 그런 사람과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총칙이 되어야 그 민법에 저는 민법 전공은 아니지만 민법에서 법률행위 배우시잖아요. 물 건너면 물권행위가 법률행위야. 계약 건너면 채권행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거지만 나는 법정론은 잘 모르겠는데 판례는 쉽더라. 공부 전혀 모르는 거죠. 소송이 붙으면 몇 조에 따라 소송 제기합니다. 몇 조에 따라 이익을 내가 구제받고 싶습니다. 그럼 판결에서 몇 조에 따라서 뭐 나올 거 아니야. 법정론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판례는 쉽다는 거예요. 공부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 법정은 이해 안 하시고 판례 암기하시면 헛방이다. 그죠? 아니 마음이 급한 거 아닙니다. 급한 게 아니고 천천히 해서 8월까지 최대 8월까지 최대한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계속 읽으시라고. 마음이 급하다. 옆에 사람은 작년에 공부해서 점수가 나오고 난 올해 처음 했는데 따라가려고 보니까 가랭이 찢어진다. 그죠? 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니 니대로 해라. 기다고 그래서 기막이 필요합니다. 언니 뭐라고 해? 예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말아요. 여기서 언니가 자꾸 뭐 가르치고 싶다고. 그 말은 뭐예요? 니도 한번 떨어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서 키가 얇으면 안 된다면 자기 페이스 들어가야지. 등산 갈 때 어떻게 한다? 니하고 내가 등산 가면 내가 일해야 되겠지. 자네는 저기 호남 쪽에 자네 있으시나요? 20대다 30대가 니 20대가 등산 가면 누가 빨리 가겠나? 그렇지. 우리가 그래 단정을 하나. 네가 일찍 간다. 내 옥수 산 잘 탄다 몸이 이래도 여기 30대가 등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같이 가자 하면 안 돼. 니 먼저 올라가라 해놓고 올라가면 어차피 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끼와 똑같아 올라가 잘하고 그럼 내 호흡대로 가야지 심장마비가 안 걸려요. 진짜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빨리 가다가 저는 따라가다가 호흡이 거치다가 넘어집니다. 그런 경우 실력이 많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 중개사 공부는 젊은 사람들 따라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갈 게 아니고 자기 페이스로 알겠다 하고 천천히 가는 거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이 머리 암기했다고 막 하고 다니죠. 불화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 민법 이해 잘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개론이 좀 낫다. 오히려 우리는 나이가 든 우리는 니 빼고 나이 든 우리가 해야 되노? 좀 그렇네. 요래 우리는 개론은 공부한 지 오래돼야 계산 문제 힘들지만 민법 선생하는 거 이해는 된다. 이해되는 만큼 꾸준히 읽어서 민법은 우리가 점수가 난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라고. 6월까지 최소한 6월까지 암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 암기사항이 많다. 부정양도 청약증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7, 8, 9, 10월 달에 수십 번 합니다. 그냥 암기를 못해서 떨어졌단 말은 못합니다. 아예 이해가 안 돼. 배경을 이해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건 많다. 우리가 하면 무조건 80 나와야 돼. 올해는. 올해 작년에 시험기도 올해 좀 어렵게 나와도 80 맞춰야 돼요. 공법이 좀 쉽게 나와도 공법 믿지 마시고 공시법 믿지 마시고 믿을 게 자식이 몇 명이에요. 지금 공법하고 중개사법, 지적법, 등기법, 세법 아니요. 저기면 믿을 자식이 두 명밖에 없어. 중개사법 자식하고 지적법 자식밖에 없어요. 응? 지적법 어렵다고요? 지적법은 뭐 저도 제 학원에 제가 수업했는데 뭐 제가 가르쳐준 것 같은 뭐 중개사법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소관청 빼고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자리 정리하시고 한 번은 그림 그려 이해하시면 모르겠다. 김정기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가면 이해하면 아니 그림을 다 그리면 그거는 아니다. 참 김정기 선생이 지금 회원들 특강하고 있는데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수업 끝내고. 자 계약의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되든지 묵시적이든지 갱신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한테 함정을 부르니까 갱신은 언제부터 갱신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난 때겠죠. 이걸 묻고 끝난 때부터 갱신되니까 다시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본다 해야죠. 이거 돌려서 임대인이 안 때로부터 이렇게 돌리고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갱신이란 말은 다시 계약한 것을 본다 해야죠. 해지된 것을 본다 하면 안 되고 언제부터? 끝난 때부터 해야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이거 돌린다는 거야. 그러면 묵시적이란 말은 통지했다고 비워달라 통지한 것도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도 기간 끝나면 나가겠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했다고. 자동갱신이죠. 언제부터? 끝난 때 전임대차 동의한 조건 주택은 몇 년? 상가는 몇 년? 1년. 예?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임차인은 2년 살아야 한다. 1년 사업해야 한다.
구속해버리면 임차인 보호가 안 되니까 누구만 언제든지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갈 테니까 보조금 내달라고 할 수 있다. 해지 통지는 누구만? 그럼 해지 통지 받으면 보조금 내줘라.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3개월 이내에 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되어서 임대인에게 문자 보내면 임대인이 뭐라 해요? 3개월 있다 내줄게 이렇게. 3개월 있다 내줄게 그 말은 임대인도 늘 보증금 가지고 있다.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3개월 줘라 그 말입니다. 민법은 1개월이죠. 민법은 임차인이 나가겠다면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다. 임대인도 나가라 할 수 있고 임차인도 나가겠다 할 수 있죠. 그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 기간을 많이 줘야 되겠죠.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나가겠다면 빨리 내줘야 되겠네. 몇 개월? 1개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도 옛날에 1개월 민법을 따왔기 때문에 1개월 똑같았어요. 근데 IMF 때 한번 바뀌었다고. IMF 때 동거할 수 있나 없나요? 그래서 민법은 그대로 1개월 남아있고 임대차 보호법만 3개월이야. 그 민법은 달라서 3개월이 잘 문다고. 임차인 자리에 임대인 들어가면 안 돼요. 다만 주택 임차인이 몇 개? 이게 월세를 밀렸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묵시적으로 다른 것이 여기는 이야기 안 했다. 그죠? 여기는 이야기했다. 기간 끝나면 한 번 더 사겠다고.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기간 끝나면 2년 한 번 더 사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상가고 주택이 다른 것은 6개월 전부터 2개월은 주택이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요구만 달라.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는 한 번만 주죠. 존속기간 몇 년? 2년.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여 전체 몇 년? 10년.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너무 과보한다고 이야기 막 나온 것이 묵시적 갱신이면 이야기 안 했으니까 2년 주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가 한 번 더 살겠다고 2년 살겠다 요구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2년 살면 되죠.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경우에도 누구만 언제든지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과보한다고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경우에도 누구는 언제든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상가 건물은 10년 전 쭉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상가 건물에는 주택 임차인처럼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자,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똑같아요. 묵시적 갱신이면 주택인지 상가든지 2년, 상가는 1년 갱신되었죠.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의 해지 통지도 똑같아요. 주택 상가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인 경우에만 2년 살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상가 건물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주갈 거니까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한 경우에 상가 임차인에게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걸 묻는 게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 갱신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 이거 구분하시라고. 네?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주택임차인이 몇 기 차임 연체? 2기 차임. 주택은 2기 차임 연체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비우고 나가라 해야 되고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해도 몇 달치 월세가 밀렸다면 2달 밀렸다면 거절할 수 있다. 빼라 할 수 있다고. 상가는 몇 개? 상가는 3기 이게 너무 중요해요. 3기 차임 연체했다.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받아 거절할 수 있다는 말 나오면 어디까지 가요?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의 거절 사유 상가금은 대표 3기 차임 연체 걸리면 계약갱신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죠. 거절당하는 사람은 석 달치 이상 월세 밀렸다 그 말이죠. 권리금 보호가 안 됩니다. 3기 차임 연체가 되면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상가 건물에서 3기는 잘 묻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를 걸려있다. 3기 차임 연체했다. 1.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3. 석 달치 밀렸다면 계약갱신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석 달치 밀렸다면 요구권 행사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빼라. 해지할 수도 있다. 됐죠? 그럼 계약갱신 요구하고 묵시갱신에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는 잘 나옵니다. 거절 사유.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되셔야 되는가 넘겨보시면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 6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있죠. 62페이지 맨 밑에 죄송합니다. 미쳤는 것 같다. 맨 밑에 권리금 횟수기에 보호 있죠. 옆에 페이지 보시라고. 다만 있나요? 63페이지 맨 위에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대표적으로 몇 기?
3기 차임 연체했다. 이 경우에는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그 권리금 회수 기획 보호는 다시 62페이지 맨 밑에 하단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몇 개월 전부터 기간을 꼭 체크하시라. 종료 시까지 법에 정한 행위를 해서 권리금 계약 및 권리금 계약은 누구한테 주는 계약?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주는 계약했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누구는 방해하지 마라. 임대인은 방해하지 마라. 그럼 방해행위가 나오겠죠. 누가 권리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요구해서 받으면 안 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네 번째 있죠. 위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있나요? 63페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데려왔죠.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신규 임차인을 계약해서 넣어줘야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해서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누가 주선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임대차 계약을 안 해줘버리면 권리금 계약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 방행이니까.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는 말은 밑에 이퀄 되어 있죠.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기업부터 쭉 나와 있죠. 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는 참 착합니다. 아는 참 성실합니다. 그 말은 기업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줄 돈이 없다. 돈이 없는 놈을 데리고 왔다고. 딴 놈 데리고 왔나 거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기억 아니야?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가 불쌍하다는 표정인데 지금 불쌍한 거 아니죠? 임대인 돈 고살해야지. 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가 돈이 없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줄 자격이 없다. 딴 놈 데리고 와야죠.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아가 원천지 문신이더라. 내 상가를 빌려주면 상가 건물에서 상가 건물 목적대로 영업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노는방이나 만들 것 같다. 우리가 있으면 딴 놈 데리고 왔나 해도 된다고. 임차인이 데리고 온 놈이 시원찮다. 이때 네 번째 누가 선택한? 네가 데려온 놈 됐으면 내가 선택한 한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해볼래? 예 알겠습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했죠. 계약해서 권리금이 지급되었죠. 그때는 다시 임차인이 내가 데리고 온 놈하고 다시 계약합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실효소를 낸대. 전통시장은 권리금이 보호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은 나중에 읽으시라고 해. 그럼 3기 차임 연체했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벼운 건데 한 개만 더 하시면 그거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있죠. 그거만 한 개만 더 합시다. 거기 59페이지 있죠. 59페이지 차임 정액 청구권 있죠. 상가 건물랑 똑같습니다. 임차인 보호 취지다. 그걸 딱 기억하시라고 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정액 청구할 수 있다. 정액을 한번 했죠.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는 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액 청구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누구 보호 취지법이니까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정액을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분의 1, 상가 금액은 100분의 5죠. 그러면 정액 청구가 아니면 20분의 초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1년 지났죠. 1년 지나면 정액 청구할 수 있죠. 정액하고 1년 지나면 정액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한단 말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한다 그 말 아니야. 합의해서 정액했다고. 합의 정액은 제한이 있다 없다? 합의하여 정액했다. 합의 나오면 20분을 초과해 정액할 수 있다. 주택은 2년 살았죠.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죠. 2년 살면 최대 4년 다 살았죠. 그러면 4년 다음에는 갱신권은 다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이야. 다시 계약한다고. 이때는 현실화시켜도 관계없다. 그래서 정액 청구할 때 임대차 기간 중 기간 중에 정액을 청구할 때만 20분을 초과하지 못하고 상가는 10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택이면 4년 살게 해줬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해서 4년 살았다면 다 보호해줬죠. 그 다음 더 살래 말래 할 때는 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재계약이야. 이때는 현실화시켜도 관계없다고. 20분을 초과해요.
재계약할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할 때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해달라고? 감액 청구. 감액 청구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래서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이 있은 날 1년 이내, 정액이 있은 날 1년 이내 청구하지 못한다. 그게 기본. 기간 중에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20분의 1 상가금으로 100분이 똑같이 초과하지 못하는데 다만 정액하여도 청구가 아니고 합의 정액했거나 재계약인 경우나 임차인이 감액 청구할 때는 제한이 있다 없다. 감액 청구인지 정액 청구인지 꼭 보시라고. 무조건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액 청구이면 임차인 보호해야 되니까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액 청구는 제한이 있다. 합의 정액 재계약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거 한 개 먹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경매 파트입니다. 경매 파트. 쉬었다가 5시 20분까지 해봅시다. 되겠어요? 5시 20분까지 하고 마시든지 눈빛이 더 초라하면 4시 30분까지 해보든지 그런다고 일부러 눈빛을 흐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쉬었다 해보시면